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4년째 시경캡 경찰서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불운의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다. 잘 못 지냈습니까? 왜 못 지냈습니까? 월담을 하시는 분들이 월담 잘 못 지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우리 청취자들의 이목을 한 번에 사로잡은 분이 계십니다. 이를 명예 기자를 자처하셨던 분이죠. 신장식 변호사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들의 눈과 귀보다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2일차 명예기자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멘트 굉장히 준비해 오신 거가 티가 나요. 네. 밖에서 막 뭔가 쓰시더니 네, 딱 하나 써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목소리가 잠깐 나왔어요. 우리 정불리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복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와 함께 갔다 왔는데 네. 아이가 굉장히 어려가지고 네. 일하는 게 낫겠다. 힐링하러 편으로 갔다가 들었습니다. 노동하고 오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 분 얼굴 모습 궁금하시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공정, 포용, 혁신 이쪽을 한 축으로 하는 기본 그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검찰 개혁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이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정상근 기자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잘 들었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된 것이 그 부분이 좀 인상 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좀 보면서 이게 뭐 불법으로 보기에는 뭐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고 이 자녀 입학 관련 네. 관련된 것들이요. 뭐 또 이 조국 장관의 딸이 뭐 금수저라고 해서 뭐 본인이 아무 노력 없이 이걸 누렸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는 거기는 한데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기회조차 접할 수 없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이른바 이제 뭐 서울대 뭐 연고대를 나온 분들과 뭐 지역에 있는 뭐 대학에 나온 분들의 이 출발선이 뭐 네. 직무에 적합한 능력과는 별개로 좀 다른 상황에서 좀 이런 합법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탁 털어버리고 넘어가기에는 좀 찝찝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이 제도 속의 불공정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라는 이 대통령의 진단에 또 동의를 하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된 것도 인상 깊기는 했는데 또 역으로 또 아쉬웠던 점이 또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한데 네. 조금 더 빨리 좀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관련 대책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시 확대가 이 대안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이전에 우리가 국채망국론 또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BIS 자기 자본 비율 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실은 재정을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전히 OECD 평균 우리는 그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인데 OECD는 110%다. 네네. 우리 아직 건전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근데 따로 하나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가계부채가 GDP 대비 85.9%예요. 한 가구당 7,500만 원, 7,700만 원 정도 부채가 네, 있는데 네. 저는 국가의 그 채무는 40%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OECD 평균보다 8배 이상 빨리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높죠. 속도도 빠르고 양도 그래서 많고. 네.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시는 게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빚지는 것보다 나라가 빚지는 게 낫습니다. 국민들이 빚지면 파산하지만 나라는 파산하지 않아요. 세금 걷어서 네. 분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예, 응원한다. 응원한다. 예, 오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좀 아쉬웠다는 점은 포용과 공정, 특히 공정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탄력 근로제, 그다음에 규제 완화 네. 이 부분은 포용과 공정이란 단어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공수처만 언급을 하시고
그 같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협치를 강조하지만 네. 야당들 패스트 트랙에 협조했던 야당들이 어떻게 믿고 패스트트랙을 그 사법개혁만 공수처만 먼저 하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를 언급하신 건 좋았는데 네네. 같이 정치개혁을 같이 언급하셨으면 협치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맥락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안만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대충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부 야당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거를 하는 생각이 오히려 네, 강화시켰다. 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제스처 같은 것은 뭐 수많은 해석이 나왔고 뭐 네. 그 해석들이 뭐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 시상연설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그렇죠. 연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저 귀가 확 뜨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네. 금리 인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뭐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네.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왜 안 하지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어떤 국정 기조가 평화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예전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든 네. 느낌이 들었고 북미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그건 네, 최근에 여지가 남북 없죠. 관계는 네. 어떤 국제 정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할 말이 딱히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인식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좀 듣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더욱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좀 더 궁금증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조금 더 듣고 싶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대담 시간이고요. 경제 포차는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이 경제에 꽂히셔가지고 또 예산안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경제 쪽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공수처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충분히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권은희 안과 네네. 백혜련 안 두 분 안을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당시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뭐 네네. 조윤선 등 이런 분들이 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법안에 따르면. 예, 그 네네. 법안에 따르면 양당 그 법안은 뭐 두 개의 법안이 다 동일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거다. 네. 그때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랬죠. 예, 네네. 특별감찰 제도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분들 반드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평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네. 그 저번 주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고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고소장을 검찰에서 좀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네. 그 사람이 뭐 이렇다 뭐 처벌이 없이 그냥 나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위조했음에도 했었는데, 불구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상관들을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경찰의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뭐 이건 건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 네네. 이 검찰의 이런 뭐 일탈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 누가 견제를 하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그 국감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내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그 공수처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옥상옥이다. 이런 의견. 뭐 심지어 뭐 여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맥락에서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네네. 물론 현재는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고 또 통과 가능성도 뭐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또 일부 검찰 견제 수단으로서 유용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네. 하지만 공수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처음에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요. 이 네, 얘기가.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사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느끼는 건 예, 아니었죠. 네. 검찰개혁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다른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좀 견제라도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밀접한 과제가 되었고 네.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개혁 과제라서 시대 상황이 달라진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검찰이 지금 현재처럼 괴물이 된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 너무나 많은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견제받지 못하는 네. 권력. 네, 근데 네. 공수처가 그러지 않으려는 법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어떤 국가의 수사총량이 늘어난다든지 또 대통령의 칼이 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론들이 좀 법안 심의가 제발 좀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나저나 오늘 그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언급할 때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표시하는 걸 봤는데요. 저도 사진을. 신 변호사님 뭔가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하지 마세요. 뭐. 그거 아닌가요? 나는 저만 수사하지 빼고 말라. 해주세요. 네. 그런 의미였다. 예, 네. 그렇게 보이던데요.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동탄 이 신도시 슈퍼블록 중심에 투자하라.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흡수할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사면 스트리트형 특화 설계의 만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사전 예약 접수 중. 문의 031-375-7373 동원개발.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인숙님 문자 주셨는데요. 정 기자님 자리 없어질까 봐 불안하지 않았나요? 다음에 휴가 갈 때 의자에 껌붙이고 가려고. 누가 앉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금방금방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재현님 정분립 팬인데요. 자리 비우신 사이에 신 변호사님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 분이 하필 또 같이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네. 예. 둘 다 좋아해 주세요. 네. 아니요, 저만 좋아해 주세요. 경쟁이 치열하네요. 이런 멘트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한테 이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지난주 이 시간에 네, 벌써 나왔어요.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청구 관련해서 검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 못할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해명 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청구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침통한 마음으로
11개 혐의를 쭉 들여다봤는데 네. 아 이거는 좀 보따리는 큰데 내용물은 부실하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근데 이 혐의가 한 11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쪽 그렇죠. 변호인단에서도 정경심 씨 변호인단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실제로는 어제 설명을 했죠. 예, 네네. 입시 관련된 거랑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 근데 증거도 하나는 입시 관련된 거고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된 거. 그래 네네.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인데 요거 뭐 내일 영장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하니까 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 번 더 배팅을 하자면 발부 안 된다. 발부 안 된다로. 한 번 더 배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위 말해 많이 긁어 모아서 이제 많이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검찰 입장에서 있는 것이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지금 2개 사건 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린 것이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영장 청구. 네, 뭐 여러 가지 뭐 제기됐던 혐의들이 있었는데 뭐 가장 처벌을 받으면 이게 가장 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횡령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네네. 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횡령이 맞았어요. 빠졌군요. 네, 아, 그래서 네네. 이게 왜 빠졌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거 외에는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큰 제목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뭐 법을 뭘 잘 알지 못합니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정도로는 생각보다 좀 약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부 가능성은 좀 약할 것이다라고 역시 예상을 하시는군요. 저는 함부로 배팅 가는 거 배팅을 걸지 안 합니까?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번 더 침통하면 됩니다. 안 맞췄을 때 못 맞추면. 근데 네. 제가 요거 보면서 이게 뭐 11개 혐의라고 해서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아까도 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네. 뭐 범죄 혐의로 축구팀 만들려고 했던 건지 11개. 농구팀 6명으로는 안 된다. 네. 야구팀 9개라도 안 된다. 11개를 채우자라고 한 것처럼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제일 후방에는 뭐가 있냐면 네. 그 입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한 5개 정도 4개인가 5개인가 쭉 있어요. 네. 국고보조금 뭐 국가보조금법 위반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120만 원인가 피해액이 이래요. 보조금이 네. 딸이 따님이 무슨 영어 교재 만들고 뭐 이러는 데서 몇 달에 걸쳐서 한 뭐 20만 원, 30만 원씩 몇 달에 걸쳐서 받았다. 당시 인턴인가 뭐 예, 예, 아르바이트인가 하면서 받았던 돈. 뭐 좀 네. 부끄럽죠. 특수부가 해야 될 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120만 원이 아니라 한 120억쯤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수부 주로 수사 대상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드에 뭐가 있냐면 사모펀드 네. 관련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후방에 있는 입시는 너무 약해요. 영장치기에. 그다음에 사모펀드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예,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전방에 배치한 공격수 2개는 증거 위조하고 증거 은닉. 네네. 으로 보여요. 증거 은닉, 증거 위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론도 네. 굉장히 좀 안 좋게 조성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법리상으로 따져보자면 네. 증거 위조 같은 경우는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표창장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증거 위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모펀드 운영 보고서를 네. 지금까지는 발급을 안 했었는데 발급해달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네네. 발급해줬다라고 네네네. 하는 건데요. 계약서 보면은 원래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필요하니까 왜 안 했냐 네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증거 위조라고 볼 수 있는지 검찰 좀 시각은 의문이고요. 예. 그겁니까? 네. 그다음에 증거 은닉 같은 경우도 법리상으로 보자면 방어권의 남용이거나 또는 이 형사 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들 정도로 방어권을 남용한 사례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것도 잘 인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공격수가 제대로 배치된 건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 김영선 기자 이게 사실 영장 발부라는 게 이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구속이 돼도 무죄로 예. 풀려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검찰은 어제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가 이 검찰 수사의 분수령인 건 네네. 마냥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각은 사실 비판받아야 하는 기사들이라는 네. 지적도 많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자체가 검찰 중심적인 시각에서 쓴 기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뭐 구속됐다고 수사가 잘 되고 구속 안 된다고 수사가 안 되고 이럴 거면 왜 그 수사를 왜 해? 그 자체도. 네. 그런 시각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만약 그래도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동생 구속영장이 그 기각된 이후에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승부처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기각이 되면 어쨌든 검찰의 기가 굉장히 좀 꺾이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지금 송경호라는 이름 석자가 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낮에 보니까 1위를 계속 장식하고 있던데 네. 이번에 이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 판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현상, 사법부 혹은 판사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제 사법농단 의혹이 번지면서 이 네네. 판사의 이름이 굉장히 한 명 한 명 중요해지는 그렇죠. 막 좀 그런 상황이 된 몇 것 같은데. 명을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네, 이름을. 특히 이제 영장 전담 부장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다 알려져 있죠. 근데 기자가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판사는 또 판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네네.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주목되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판결에 있어서 이 판사의 판결 이외에 다른 거니까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네네네. 판결과 좀 관계 없는 것까지 좀 집중이 되는 것.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상털기 판결에 같은 거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신상털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신상털기 그런 것도 네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협박 같은 것도 가하거나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특정 판사 혹은 검사,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특정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그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 스스로가 자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국민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법과 정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네. 법관들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 지금 사법농단 재판 받고 있는 판사님들이 네. 본인이 그렇게 이제 재판의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사법부 전체를 생각한다면 반성할 거 빨리 반성하고 자백할 거 자백하셔야 이렇게 개인의 신상털기까지 가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타겟은 조국 전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접적인 소환 조사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 네.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말했던 모습 아마 다 기억을 하고 네. 있을 텐데 그 기세라면 당연히 파죽지세로 기세라면 네네. 직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는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요. 네네. 검찰로서는 현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안 상황이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본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딱히 증거가 확실하게 잡힌 것 같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영장을 네네. 보면 조범동 씨의 행위 중에서 범죄 행위 중에서 일부 행위를 공모 공동정범 네네네. 공모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부분집합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행위 이게 조국 전 장관한테까지 가려면 조범동과 정경심의 공모, 정경심과 조국 장관의 공모 내지는 최소한 방조 네.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조범동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구속돼 있고 자기 범죄 혐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진술을 확보했을 수는 있는데 이 영장에서도 보면 정경심 씨가 아까 보따리가 큰데 내용이 사실은 조금 적다 부실해 이런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정경심 조국 사이에 공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네. 이건 진술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경심 씨가 저는 조국이랑 남편이랑 공모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분은 정말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밝히기가 네네.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지금 탄력을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소환은 그렇다면 가능성이 51%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49%로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배팅 안 하십니까? 네, 배팅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조선일보가 어제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제목이 조국 학교 안 나가고 매일 등산입니다. 한마디로 서울대 출근 안 하고 등산을 간다는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따라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 전 장관은 오늘도 학교는 가지 않고 집 근처 산에 올랐는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 취재진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조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기 직전인 오늘 오전 9시 10분.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산용 스틱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주말처럼 자택에서 5분 거리인 우면산 산행에 나선 겁니다. 서울대 출근은 혹시 안 하시나요? 지금 비공개 소환 조사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합시다. 사양합니다. 네, TV조선 보도 내용 들으셨는데요. 조정린 기자 유명한 분이죠? 네. 개그맨도 하시고. 네. 그 지금 김영선 기자는 현직에 있는 기자잖아요. 네네. 이런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숨입니까? 한숨. 나는 너를 주시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스토킹성 보도는 좀 그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투입해서 또 그 좋은 취재력을 활용해서 사실 할 수 있는 보도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저 보도를 보면서 저 예전 그 TV조선 그 보도에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죠? 국정농단 그 사태가 사실은 좀 더 많이 불거지기 전에 네네. 그 미르재단 보도를 사실 TV조선 가장 먼저 그랬었죠.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를 했던 한겨레에서 어떤 칭찬까지 했었냐면 미르재단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TV조선 쪽에 다 훑고 갔더라. 정말 꼼꼼하게 취재했더라라는 칭찬하는 공개 칼럼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지금은 도대체 왜 저러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취재 인력을 좀 제대로 활용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 조선일보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비슷한 기사를 한 10개는 쓸 수 있는데 사회부장 뭐 TV조선 안 나오고 낮술 뭐 이런 식의 예를 굉장히 많이 쓸 수 들면, 있죠. 네. 이러다가 조국 전 장관 오늘도 밥 세끼 다 먹어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 아닌가? 예전에 뭐 집 앞에 자동차가 있다는 둥 뭐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그 사실은 복직을 하고 월급을 얼마 탄다. 그런데 수업은 안 한다. 핵심은 이제 이걸 노리려고 하는 보도잖아요. 네, 핵심은. 네.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아니,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이미 수강 신청 다 돼가지고 네네. 복직 그 신청했을 시점에서 2학기에 수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게 일주일에 한 학기에 6학점 내지 9학점 정도 수업하세요. 네네. 그리고 또 교수의 직책이라는 것이 네.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에 해당할 만큼 이런 비판을 조국 교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 내는 것이 네. 이런 비판에 정당하게 답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근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보도가 여러 가지 그 맥락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보도를 할 때 네.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보도. 네, 이건 좀 그 어떤 좀 뭐랄까 이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보도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뭐 김영선 기자님이나 신하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뭐 복직 신청을 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뭐 뒤를 따라다니면서까지 네네. 계속 뭐 등산 가는 걸 뒤에서 쫓아서 보고 뭐 카메라로 뒤로 따라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네.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과잉이다. 보도 양태가. 좀 조국 과하다라는 생각이 교수가 연구 결과로 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알겠습니다. 네, 화요일 대담대담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